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개체군까지 했었어. 그치? 오늘은 군집을 할 겁니다. 개체군과 개체군이 모여서 하나의 군집이 되죠. 자, 그러면 군집이 구성되는 게, 자, 먹이 사슬이라고 해.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 그래서 이 먹이의 상위 단계로 갈수록 그 먹이를 잡아먹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먹히는 관계를 그려놓는 게 먹이 사슬이죠. 이게 간단한 게 먹이 사슬이고 조금 더 이게 복잡해. 동물이 많아지면서, 즉 군집이 많아지면서 조금 더 복잡해지는 것을 우리는 먹이 그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먹이 사슬과 먹이 그물에서 자, 어떤 게 더 생태계의 평형을 더 유지시켜 주느냐? 잘 알고 있죠? 먹이 그물이 더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켜 주죠. 왜 더 생태계 평형을 유지시켜 줘? 응? 더 다양하죠. 그렇죠. 더 다양하고 하나의 개체가 멸종하더라도 거기에 다른 먹이가 대체가 되기 때문에 먹이 그물이 생태계 평형을 더 유지시켜주기에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생태적 지위란 무엇이냐? 자, 생태계 내에서 서로 다른 개체군이 어떤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을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데 같은 위치에 있으면 서로 경쟁을 하겠죠. 먹이가 같은 위치야. 그러면 먹이 경쟁을 하게 되고 혹은 서식 공간이 서로 서식하는 그러한 장소가 비슷하면은 서로 또 경쟁을 치르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개체군이 각 자신의 그 집단의 생태계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생태계 지위더라. 자, 군집의 종류를 한번 봅시다. 자, 군집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자, 이 군집의 종류에 따라서 군집의 구조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우점종 있죠, 우점종. 자, 우점종이라는 건 무엇이냐? 군집을 구성하는 개체군 중에서도 개체수가 제일 많은 것, 혹은 공간이 가장 큰 개체군을 우리는 우점종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종 보자, 핵심종. 개체군은 크진 않지만 그 개체 군집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핵심종입니다.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즉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개체군을 우리는 핵심종이라고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자, 해양 생태계 상위 포식자인 해달은 해조류를 갉아먹는 성게를 잡아먹어. 그렇죠? 근데 해달이 사라지고 해류가 사라지면 어때? 생태계 해양 생물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겠죠. 이렇듯 해달이 뭐야? 이 핵심종이 되겠죠. 이 군집에. 자, 그 다음에 그 예시들. 이 예시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상위 포식자는 아니지만 어떤 군집의 구조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을 우리는 핵심종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지표종. 자, 지표종은 특정 환경 조건을 충족하는 군집의 집단을 우리는 지표종이라고 하죠. 자, 맹꽁이는 기후 환경에 되게 민감해. 기후변화에. 그래서 기후변화 생물 지표로 선정된 지표종이고, 지유류는 환경. 자, 그래서 대기 오염 정도를 알려주는 지표종이 지유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군집의 특징을 알려주는 게 지표종이 되겠죠. 자, 이러한 군집을 조사하는 방법이 방향무법이 있습니다. 이 방향무법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도를 구하는데 이 중요도가 높은 생물이 우점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방향무법이 무엇이냐? 자, 오른쪽에 보면은 이러한 일정한 크기의 방향구를 설치를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하나하나의 크기에 맞게 개체수와 혹은 방향구 수에 있는 것들을 서로 조사해서 구하는 게 이제 방향구법이겠죠. 자, 어떤 것들을 조사를 하느냐? 밀도, 그다음에 빈도,
피도를 조사합니다. 자, 밀도, 인구 밀도 우리가 구하는 방법 알죠? 인구 밀도 어떻게 구해? 그래, 면적분의 사람 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밀도라는 것은 어떤 특정 개체의 밀도가 되겠죠. 그래서 면적분의 개체 수가 밀도가 됩니다. 그리고 빈도라는 것은 조사한 방형구 수, 이 전체 조사한 방형구 수분의 이의 특정 종이 나타나는 그 방형구 수를 해서 빈도를 구하고 피도라는 것은 덮여져 있는 거야. 특정 종이 덮여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면적분의 이 특정 종이 차지하는 면적으로 구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구하죠. 그래서 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게 뭐다? 중요도 혹은 중요치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도가 제일 큰 게 뭐가 된댔어? 우점종이 된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군집의 종류와 생태. 자, 군집에는 육상군집과 해상군집이 있어. 자, 육상군집은 우리가 그대로 말한 대로 육지에 있는 어떤 무리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산림, 초원, 사막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해상군집, 즉 수생군집은 자, 뭐가 있냐? 민물, 자, 해수와 민수로 나누겠죠. 담수군집과 해수군집으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다시 육상군집에서는 자, 산림이라는 건 뭐냐? 강수량이 많은 지역을 보면은 강수량이 많은 지역이면은 초본류도 잘 자라겠지만 목본류도 되게 잘 자라겠죠. 그러한 군집을 우리는 산림이라 하고 초원이라는 것은 자, 목본보다는 뭐가 초본 식물이 더 많은 곳. 그래서 지표면에 50% 이상이 초본으로 덮여 있는 군집을 우리는 초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막이라는 거 강수량이 매우 적죠. 적고 건조한 지역으로 생물들이 별로 없는 곳, 식물들이 별로 자라지 않는 그런 곳이 사막이 되겠죠. 자, 그러면 산림을 보면은 산림이라는 것은 초본유도 있고 목본유도 있었어. 그치? 이것을 자, 층상구조 아래층에서부터 제일 아래부터 위로 올라갈수록 층상 구조라고 하는데 아래에 있는 식물과 위에 있는 식물을 봤을 때 햇빛을 받는 즉 빛의 세기가 달라지겠죠. 햇빛을 받는 그러한 정도가 다르다고. 그래서 햇빛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직적인 몇 개의 층으로 나눈 것을 우리는 층상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층상 구조의 높이에 따라서 교목층, 아교목층, 간목층, 초본층, 선택층, 지중층으로 구분이 되죠. 자, 위에서부터 제일 높은 곳에서 교목층, 그 다음에 키가 좀 작은 걸 아교목층, 그리고 더 작은 걸 간목층. 자, 완전 풀을 초본층, 그 다음에 이 지표면과 약 완전한 땅 속의 사이에 있는 게 선택층, 그 다음에 지중층. 지중층이라는 것은 땅 완전 중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중층에는 자 두더지, 지렁이, 균류, 세균들이 서식합니다. 그리고 선택층에는 자 나뭇잎들 같은 것들, 부식물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시체들도 많겠죠. 그래서 부식류가 많은 이러한 층을 선택층이라 하고 여기서는 이제 생산자, 그다음에 분해자, 소비자 모두 존재하는 게 선택층이죠. 그리고 초보층에서부터 교목층까지는 다 뭐가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광합성층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러한 군집을 생태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 자, 수평 분포, 수직 분포로 나뉩니다. 자, 수평 분포라는 것은 자, 위도에 따라서 기온과 강수량의 차이로 나타납니다. 자, 위도라는 거 알죠? 그래서 고위도. 자, 이쪽이 고위도 쪽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저위도가 되겠죠. 그래서 고위도와 저위도 그 차이에 의해서 나누는 것을 수평 분포라 하고 수직 분포라는 것은 고도. 우리가 산에 가면은
자, 고도 낮은 초고도부터 높은 저지대부터 고지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지대가 고도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분포되어 있는 나무들, 즉 목본유두가 달라집니다. 특히 제일 우리가 자세히 볼 수 있는 곳이 한라산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직 분포로도 우리가 군집의 생태 분포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층에 보면은 자 상록 화렵 수림대. 자 화렵이라는 것은 잎이 넓은 애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위가 낙엽 화렵 수림대. 그 다음에 호남잎. 호남잎이라는 것은 서로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엽 수림대. 그 다음에 감목림대가 있습니다. 이거를 대략 어느 정도 분포, 어디에 무엇이 분포되어 있는지를 잘 확인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군집 내 개체 공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냐면, 개체군 내에서 상호작용에 대해서 배웠어. 그치? 5가지가 있었죠. 뭐가 있었니? 가족생활, 사회생활, 리더제, 순위제. 한 가지가 선생님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런 게 있었죠? 기억나니? 텃세 맞아, 텃세. 이렇게 5가지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뭐였어?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었어. 그치? 자, 오늘 배울 거 뭐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야. 이해됩니까? 이거를 서로 헷갈리면 돼? 안 되겠죠. 잘 구분하실 줄 아셔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군집 내의 상호작용 혹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종간 경쟁입니다. 자, 종간 경쟁이라는 것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종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거야. 자, 생태적 지위라는 것은 먹이도 비슷하고 혹은 공간, 삶의 공간, 생활 공간이 비슷한 애들끼리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자, 대표적인 게 여기 보면은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가 있어. 자, 이 두는 같은 종이야? 서로 다른 종이라면 서로 다른 개체군이 되겠죠. 그래서 단독으로 배양했을 때는 이 정도 집신벌레가 이 정도 크고 애기 집신벌레는 이 정도까지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두 종을 같이 혼합 배양을 하니까는 어떠냐? 처음에는 자 누가 이긴가 서로 경쟁을 하겠죠. 그러다가 누가 지금 죽냐? 집신벌레가 멸종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이 서식지에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경쟁을 하다가 한 개체군이 서식지에서 사라지는데 이거를 뭐라고 한다?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가 서로 경쟁을 하다가 집신벌레가 서로 사라지게 되죠. 이게 경쟁 베타 원리가 적용돼서 집신벌레가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처음에 경쟁을 할 때면 서로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이미 경쟁을 끝나가지고 한 종이 사라지게 되면은 다른 한 종이 그 지역을 혹은 먹이를 다 차지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힘을 쌓을 일 있겠어? 없겠죠. 자, 또는 이제 두 번째가 분서입니다. 역시 뭐야?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애들이에요. 서로 자, 경쟁하는 걸 서로 피하는 거죠. 그래서 솔새의 분세를 보면 한 나무에서도 새들의 종에 따라서 서로 살고 있는 지역 부분이 다르다고. 너는 여기서 살아. 나는 여기서 살게. 그럼 너는 여기서 살아면서 어때? 서로 경쟁을 하겠어? 자, 여기 이게 서식적 지위를 서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생활 공간을 서로 달리해서 사는 거 혹은 먹이의 경쟁을 달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나누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분서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분서랑 텃세랑 구분을 해야 되죠. 자, 분서는 뭐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고 텃세는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입니다. 자,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되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포식과 피식입니다.
포식과 피식이라는 건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를 우리는 포식과 피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먹히는 것이 피식자고 먹는 쪽이 포식자가 되겠죠. 그래서 포식자는 피식자의 천적이 되겠지. 그래서 특정한 기간을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반복되죠. 그래서 개체군 수가 서로 조절이 되더라. 자, 그러면 개체 수가 누가 더 크겠냐? 피식자가 더 클까? 포식자가 더 클까? 피시죠. 그렇죠. 피식자가 더 크겠죠. 개체 수가. 개체 수는 피식자가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생이죠. 공생이라는 것은 서로 자, 어떤 이익을 서로 밀접하게 관리를 가지고 서로 살아가는 게 공생입니다. 공생에서는 이제 상리공생과 편리공생이 있죠. 상리공생이라는 것은 자, 두 개체를 봤을 때, 개체군을 봤을 때 서로 이익을 얻는 것을 우리는 상리공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생하는 두 개체군에 모두 이익을 얻는 것이 상리공생이더라. 자, 그 예시로 보면은 아래 나와 있죠. 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편리공생 있죠. 편리공생이라는 것은 두 개체군 중에서 한 개체군은 이익을 얻어. 하지만 다른 개체군은 이익도 손해도 보지 않는 것을 우리는 편리공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편리공생 예시 있죠? 자,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 읽어봐. 앞에도 상리공생. 자, 읽어봤죠?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뭐가 있냐? 기생이 있죠. 기생. 자, 기생이라는 것은 한 개체군의 다른 개체군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것을 기생이라고 합니다. 한 개체는 이익을 얻지만 다른 개체는 손해를 입는 거죠. 대표적인 게 우리 기생충. 그쵸? 사람 몸에 기생충이 있으면 사람의 먹이를 뭐야? 그 기생충이 다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기생충은 이익을 얻지만은 우리 사람 어때? 손해를 보죠. 이게 기생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예시 잘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러면 기생하고 포식과 피식을 봤을 때 거의 비슷하지만 기생은 하나는 이익을 얻지만 하나는 손해를 보죠. 자, 포식과 피식도 어때? 아, 그쵸? 자, 그러면 뭔 차이가 있지? 뭔 차이야? 자, 기생관계에서 두 개체군이야. 그치? 이 두 개체군이 떨어져 있어. 자, 기생식물과 숙주. 이게 기생식물이 살 수 있는 게 숙주죠. 수생물이 서로 떨어져 있어. 그러면 서로 영향을 입어? 서로 영향을 입지 않죠. 그쵸? 숙주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생은 어때? 본인이 이익을 못 찾죠. 해를 입는단 말이야. 그게 기생이고, 자, 포식과 피식은 두 개체군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 어때? 포식자는 손해보게, 해를 입죠. 손해보니까. 하지만 피식자는 어때? 이익을 얻죠. 포식자가 사라짐으로 해서. 자, 그 두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차이 잘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군집의 천이로 갑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자. 정신 좀 차려봐. 자, 군집의 천이. 자, 천이라는 게 뭐냐? 자, 어떤 지역이,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종의 구성도 달라지고 특성도 달라지겠죠? 그게 천입니다. 그래서 군집의 종의 구성과 특성이 서서히 변해가는 현상을 우리는 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러한 천이를 시작하는 생물을 우리는 개척자라고 하고 천이가 계속 이루어져 있다가 어떤 식물 군집이 안정한 상태가 이루겠죠. 그걸 우리는 극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집이 안정한 상태를 이룬 게 극상이고 천이를 시작하는 생물이 개척자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차 천이를 봅시다. 자, 1차 천이라는 것은 아주 불모지에서 시작하는 천이를 우리는 1차 천이라고 합니다. 자, 1차 천에는 건성천이와 습성천이가 있죠.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해 봅시다. 자, 건성천이라는 것은 자, 용암돼지 같이 식물이 전혀 없는 땅도 없죠. 이러한 곳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개척자가 누구냐? 지유류죠. 지유류 또는 이끼류인데 이 지유류가 개척자로 들어와서 이 지역을 토양이 없는데 토양을 만듭니다. 돌을 부시고 해서 돌이 계속 부셔지게 되면 흙이 되죠. 이런 토양을 만들면서 토양이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끼류가 자라게 되고 토양층이 발달하게 되면은 자 초본류가 생기게 됐죠. 초본류가 자라게 되고 자 초본류가 군집을 이루게 되면 점차 키가 작은 감목이 들어와 감목님이 이제 어떤 서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감목님이 들어오게 되면 이 토양층이 조금 더 두꺼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양수님이 들어서게 됩니다. 자, 양수님이 들어서게 되면은 자, 아래로 햇빛이 오는 게 줄어들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자, 이 음지에서 잘 자라게 되는 이러한 식물도 여기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혼합잎이 형성이 되죠. 그러다가 이제 혼합잎이 더 햇빛이 적은 곳에 더 잘 자라게 되겠죠. 그래서 이 혼합잎을 형성을 했다가 비교적 빛이 약한 곳에서도 음수가 더 잘 자라기 때문에 양수와 음수의 경쟁에서 음수가 경쟁에서 유리하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음수림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음수림이 뭐야? 극상이 되겠죠. 자, 극상이 뭐라 그랬어? 식물 군집이 안정한 상태를 이루는 게 극상이죠. 이게 건성천이라면, 자, 습성천이라는 것은, 자, 연못이나 호수에 처음에 식물이 없었어. 그런데 이러한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뭐냐? 어떤 빈 영양소, 자, 유기물이 적었단 말이야. 근데 이러한 옆에 호수에서 퇴적물이 쌓이고 육지화가 일어나면서 빈 영양소가 자, 부영양소가 됩니다. 유기물이 많아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유기물이 퇴적하게 되면서 이러한 수본을 이루게 되죠. 수본을 이루면서 이제 거기서 뭐야?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초본류가 자라고, 자, 감목림이 자라고, 양수림, 현남림, 음수림을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극상은 음수림이 되면은 극상을 이루게 되겠죠. 이러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게 1차천이야. 자, 불모지, 전혀 토양이 없는 그러한 불모지에서 하나하나씩 변해가는 거죠. 자, 그러면 2차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봅시다. 2차천이라는 건 뭐냐? 이미 숲이 이루어졌어. 그런데 어떤 자연재해라든지 산사태 혹은 산불에 의해서 기존의 식물 군집들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없어졌어. 그래서 다시 천이가 시작되겠죠. 근데 이미 토양이 만들어져 있고 기존의 식물들의 뿌리도 있고 열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2차 천이에서는 자, 1차 천이보다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보면은 1차 천이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2차 천이의 과정에서 자, 개척자는 누구다? 초본류다. 그리고 기존에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환이 된다.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음수림에서 극상을 이룬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138쪽 밑에까지 천이 진행했다는 표현을 한번 읽어보시고 139쪽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139쪽 봅시다. 자, 방영국법으로 식물 군집 조사기라고 했어. 자, 이렇게 1 곱하기 1, 1m 곱하기 1m죠. 방영국 4개를 설치했어.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뭘 조사해야 되냐? 밀도, 빈도, 피도를 조사를 해서 중요치가 제일 큰 것을 구하고 우점종을 결정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자, 실경이 먼저 구해보자. 실경이가 지금 자, 면적이 1 곱하기 1이 몇 개가 있냐? 4개가 있죠. 그러니까 면적은 4가 되겠지. 자, 그러면 개체수가 몇 개냐? 질경이 몇 개인가 한번 세어보세요. 몇 개냐? 스무 개가 되죠. 개체수는 20개입니다. 그래서 밀도는 4분의 20에서 5가 되겠죠. 질경의 밀도는 5입니다. 자, 그럼 이제 토끼풀 대 밀도 구해볼까? 토끼풀. 4분의 토끼풀이 몇 개냐? 15개네. 그래서 4분의 15 해서 3.75가 토끼풀의 밀도가 될 것이고. 자, 민들레 한번 구해볼까? 민들레 몇 개인가? 10개죠? 그래서 4분의 10 해서 2.5가 됩니다. 자, 그럼 이걸 다 전체 다면 11.2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상대 밀도는 어떻게 돼? 11.25분의 질경이가 5개였으니까 5 곱하기 100이 될 것이고 11.25분의 토끼풀이 3.75였으니까 3.75 곱하기 100에서 상대 밀도 구하겠죠. 그 다음에 민들레도 역시 11.25분의 2.5 곱하기 100에서 상대 밀도를 다 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밀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빈도 구해야겠지, 빈도. 자, 빈도는 지금 방향구 수분의 개체수란 말이야. 자, 그러면 방향구 수분의 특정 종이 나타나는 방향구 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총 몇 개냐? 방향구가 4개죠. 4분의
질경이가 몇 개에서 나타나느냐? 자, 여기 하나에서 질경이 나타났죠? 여기서도 질경이가 나타났죠? 자, 여기서는 안 나타났어. 그 다음에 여기서 나타났죠. 그래서 4분의 3에서 빈도는 0.75가 됩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어? 자, 그러면 토끼풀 봐보자. 토끼풀 4분의 몇이 되겠냐? 토끼풀은. 자, 여기 토끼풀 안 나타났죠? 여기 토끼풀 나타났네. 여기도 토끼풀 나타나고 4분의 2가 되니까 0.5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냐? 민들레 한번 부어보자. 민들레. 민들레 4분의 여기 나타났고 4분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3 해서 0.75입니다. 이걸 다 더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 빈도는 2분의 0.75, 2분의 0.5, 2분의 0.75 해서 각각 상대 빈도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상대 피도는, 자, 피도는 어떻게 구했었냐? 자, 면적분의 면적이었어. 전체 면적이 지금 4가 될 것이고, 면적 하나당 몇 개였어? 0.01 미리 제곱미터니까는, 자, 몇 개가 나타났냐? 20개가 있었으니까는 20 곱하기 0.01 제곱미터가 되겠죠. 이걸 계산해 주면은 0.05가 될 것이고, 토끼풀은 0.037. 민들레는 0.025가 되겠죠. 이걸 다 더하니까 0.11255. 이거에 대한 상대 P도 구할 수 있겠죠? 되게 숫자가 복잡하게 나왔는데 이걸 상대 P도 다 이렇게 구했어. 상대 P도, 상대 빈도, 상대 밀도를 다 구했을 때 이 값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중요치가 되더라. 그래서 이 중요도를 구해가지고 중요도가 가장 큰 것이보다 우점종이더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점종은 여기서는 질경이가 됩니다.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탐구 확인 문제 풀어봅시다. 자, 방역문법을 이용한 식물 군집 조사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 두 개 찾으랬죠. 답은 4번하고 5번이죠. 4번이 빈도가 될 것이고 5번이 피도죠. 서로 바뀌었죠. 자, 2번. 자, 우점정은 어떻게 구했어? 중요도가 제일 큰 값을 찾으면 되겠죠. 누가 중요도가 제일 크냐? A가 제일 커? A가 몇인데? 자, A 더하기 몇이냐? 83.1이죠? 83.1이야. 자, C를 더해보자. C가 85죠? 자, T는 60 몇이겠지? 65.1이 되겠네. 그래서 뭐야? 우점정은 누구야? C가 되겠죠. 왜 그렇게 판정했냐? 중요치가 제일 큰 값이 우점정인데 중요치가 C가 제일 크죠? 그렇게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뒤에 자, 142쪽, 143쪽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볼까요? 자, 1번 군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죠?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된대. 맞죠? 자, 같은 지역에서 생활하는 모든 개체군의 집합이다. 맞죠? 자, 먹이 구분이 단순한 군집은 먹이 구분이 복잡한 군집보다 안정적이야? 그럼 반대일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이 되겠지. 2번 다음 각 설명에 해당하는 개체군을 보기에서 고르겠어. 자, 개체수가 매우 적어서 보호가 필요한 것은 뭐가 되겠어? 희소종이 되겠죠. 개체수가 많거나 차지하는 면적이 넓어 그 군집을 대표할 수 있는 게 우점종이 되겠지. 특정 환경 조건에 충족하는 군집에서만 발견되며
그 군집의 특징을 나타내는 게 뭐야? 지표정이 되겠죠? 개체수는 많지 않지만 군집 구조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핵심 종이죠. 자, 방영국법으로 식물 군집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찾으랬어. 중요도가 가장 작은 게 우점종이야? 가장 큰 게 우점종이니까 틀렸죠? 방영구에 나타난 식물 종의 밀도, 빈도, 피도를 측정한다. 맞죠? 각 종의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합해서 중요도를 구하는 거 맞죠?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지. 4번. 각 설명에 해당하는 군집의 종류를 보기에서 고르랬다. 지표면이 50% 이상인 초본 식물로 덮여 있는 거 어디야? 초원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디귿이 될 것이고. 자, 강수량이 많은 지역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육상군지 뭐가 됩니까? 산림이 되겠죠. 물이 풍부한 지역에 형성되어 수중 생활에 적응한 식물이 자란다. 수생군집이 되겠네. 강수량이 매우 적고 형성되어서 건조한 환경에 적응해서 몇몇 식물만 자라는 게 사막이 되겠죠. 자, 5번 봅시다. 삼림 군집의 층상구조를 나타내는 거다. 층상구조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응? 빛의 세기가 되겠죠. 자, 방화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층 어디야? 교복층이 되겠죠. 초보층부터 교복층까지 다 강압성이 일어나는데 가장 활발한 거, 빛의 세기가 가장 센 것이겠죠. 그래서 교목층이 되겠죠. 그림은 식물 군집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의 생태 분포는 각 어떤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는지를 쓰시오. 그랬어. 가가 뭐야? 기온하고 강수량이 되겠죠. 기온이랑 강수량. 여기는 습하고 이쪽 오른쪽이 건조죠. 그리고 저희도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지니까. 기온과 강수량이고 나는 뭐가 되겠어? 기온이 되겠죠. 자, 7번 다음과 같은 원리를 무엇이라고 하는지. 자, 생태주의가 같은 두 개체군끼리 함께 살면서 경쟁을 하죠. 그래서 하나가 사라지는 거. 이걸 우리는 경쟁 배타 원리라고 하죠. 자, 그림은 한 가뭄비 나무에 서식하는 5종의 새의 활동 영역을 나타내는 거다. 자, 이 새 5종의 새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뭐야? 분서가 되겠죠. 혹은 생태주의 분화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9번. 그림은 개체군 A와 B, C와 D의 같은 배양 조건에서 각각 단독 배양했을 때와 혼합 배양했을 때의 생장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위 자료를 토대로 개체군 A와 B 사이, C와 D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쓰랬어. 단독 배양했을 때, 혼합 배양했을 때, 아, 이거 오른쪽이구나. 여기를 이렇게 봐야겠다. 단독 배양했을 때, 하나, 둘 다 어느 정도 크죠? 근데 혼합 배양했을 때 B가 어때? 완전히 없어졌어. 이게 뭐야? 종강 경쟁이 되겠지. A와 B는 뭐야? 종강 경쟁. 자, C와 D 봐보자. 자, C와 D는 단독 했을 때보다 어때? 혼합했을 때 더 개체수가 많아지죠? 그치? 이건 뭐야? 필리고 편리는 한쪽만이잖아. 긴 아, 그래. D는 증가가 없네. 그럼 편리 공색이 되겠다. 편리 공색이 되겠죠? 10번 봅시다. 자, 두 종의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자, 기억이 뭘까? 기억이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니까 기생이 되겠죠. 니은은 맛은 둘 다 뿔리니까 상리공생이 되겠지. 디귿은 하나는 마이너스고 둘 다 마이너스니까 중간공생이 되겠죠. 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은 무슨 일이냐? 치타가 가지를 잡아먹는 거. 수수 포식과 피식이 되겠죠.
촌충은 사회 우속에 살면서 양분을 뺏어먹고 지방의 기생이 될 것이고 말미잘은 흰동가리가 유인한 먹이를 먹고 흰동가리는 말미잘을 보호하는 거 상리공생이 되겠죠. 4번은 평행공생이 되겠죠. 혹이냐? 혹 등골에는 영향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는 편리공생을 받겠죠. 자, 12번. 산불 등으로 인해서 식물 군집이 없어진 곳에서 시작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하지. A는 양수림이 될 것이고 B는 음수림이 되겠죠. 맞니? 자, 과제. B에 145쪽까지 풀어오시고, 145번, 147쪽까지 풀어오시고, 완자. 완자는 289쪽까지 풀어오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